안녕하세요. 자, 25년 9월 고3 모의고사 34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장에 when부터 when gathering when gathering the preferences of multiple agents into one corrective choice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요거 한번 해석해 보면요. 뭐 할 때, 뭐 올 때인데 preferences는 선호죠. 자, 무엇에 대한 선호, 좋아함 있냐 봤더니 다양한 multiple 에이전트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리인, 사람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작동을 하는 것, 동인이란 뜻인데 중요한 작동을 하는 것.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건 뭐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물질인데 여기서 첫 번째 뜻으로 쓰인 거예요. 사람들인데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선호,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의 집단적인 선택으로 만드는 거. 인투는 결과니까 그 다음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묶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묶을 때는 대리할 사실이 굉장히 쉽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certain cases는 어떠한 경우, 뭐 특별한 경우는 이러한 경우는 블랭크 해야 된다. 블랭크 하는 게 좀 쉽다. 인 거고요. 그래서 이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러프레이징을 이용해야 돼요. 패러프레이징은 빈칸에서 이용하는 특별한 기술인데 재진술이죠. 즉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어떤 그 핵심적인 소재 그런 단어들을 블랭크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부터 읽고 이 빈칸 부분을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for example, 자, if there are two alternatives, 자, 두 개의 대안책이 있대요. alternative는 대안책이죠. 근데 A와 B라는 대안책이 있대요. 자, 그리고 또 두 명의 사람이 또 존재한대요. 자, such that은 어떠어떠한 면에 있어서 뭐뭐한 점에 있어서 점에서 한 사람은 A를 좋아하고요. 또 다른 사람 the other one B라는 걸 좋아한다면 자, 여기서는 일단은 이 지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A는 피자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예요. 그 다음에 뭐 두 명의 사람이 있으니까 A, 라지 B라고 한번 해볼게요. 밑에다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A는 A를 선호하는 데 있으니까 피자를 선호하고요.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은 햄버거를 좋아해요.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이해하기 쉽게. 자, 이제 그런 상황일 때는 there is no deterministic way. deterministic은 뭐냐면 결정론적인 좀 어려운 단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결정적인, 그러니까 확실한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피자를 딱 결정하는 거, 햄버거를 딱 결정하는 거, 그러한 정확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무엇에 대한 선택이 있죠? 금방 얘기했죠? A single alternative니까 피자냐? 아니면 햄버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뭐가 없이 결정적인 방식이 존재하지 않냐? 조건을 달았죠? 뭐뭐 없이, 뭐뭐가 없다면 자, violating은 위반하다거든요. 어떤 걸 위반하는 거 없이, 그러니까 어떤 걸 배제하는 게 없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위반해야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one of two basic fairness conditions. 둘 중 하나인데 기본적인 공평한 조건들 중 하나를 위반하는 것 없이. 자, 그 조건들이 뭐냐면 지금 anonymity, 익명성이고요. 그러면 neutrality는 중립성이죠. 자, 이거 익명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밑에 자, 익명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A는 이제 피자를 골랐고 B는 햄버거를 골랐는데 나는 A라는 사람 의견을 따를 거야. 그랬을 때는 A를 무조건 따를게. A를 무조건 따를 거야. 그럼 뭐가 위반이 되는 거죠? 익명성이 위반이 되는 거죠. 그쵸? 왜냐면은 사람의 이름을 보고 선택하면 안 되니까. 익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보지 않고 투표를 하는 것, 선택하는 것인데 그걸 이제 위반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립성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피자를 고를게. 아니면 뭐 나 햄버거 고를게. 그럼 피자를 골랐어요. 그럼 중립성에 어긋나는 거죠. 메뉴에 편파적이니까. 그래서 중립성이 지금 깨진다는 오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 자체가 익명성과 중립성 둘 중에 하나를 위반하는 게 없이 이 피자냐 햄버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요약을 하자면 익명성과 중립성을 위반하지 않고는 이걸 위반하지 않고는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 A와 B, A는 피자, B는 햄버거 딱 두 명에서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동점인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동점인 상황에서 익명성을 어기거나 중립성을 어기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어기지 않고는 결정할 수 없다는 거는 익명성을 하나 어겨야 결정할 수 있다는 거, 피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고 중립성을 어겨야 뭐 햄버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결론은 익명성과 중립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핵심이.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어기지 않고는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니까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확실히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anonymity anonymity 자, 익명성이라는 건 요구하는데요. 대리의 사실을. 그래서 corrective choice 집단적인 선택은 ought to 부정사 뭐뭐 해야 하는 건데 자, independent는 독립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뭐에 독립적이냐 봤더니 agent identities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정체성 뭐 B라는 사람의 이름 A라는 사람의 이름 B라는 사람의 이름과 독립적인 떨어져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과는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 익명성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반면에 neutrality 자, 중립성이라는 건 요구하는데 impartiality impartiality가 뭐냐면은 평등이죠. 공평함인데 자, impartiality가 공평함을 요구하겠죠, 당연히. 대안책에 대해서 피자를 선택할지 햄버거 선택할지에 대해서 공정하게 선택해야 된다. 그게 이제 neutrality거든요. 그래서 두 개에 대한 이제 정의가 그냥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그 다음 문장이 형광펜 한번 쳐볼게요. arraign 여기서부터 seems like 쭉 가서 corrective choice까지. 자, 이 문장이 핵심인데, 자, lottery는 복권이죠. 복권과 뭐 추첨이 되겠죠. 다른 말로 제비뽑기죠. 다른 말로 했을 때 제비뽑기인데 지금 제비뽑기나 추첨을 허용하는 거예요. 뭐로써? 사회적인 결과로서. 그러니까 피자를 선택하자. 그랬을 때는 추첨을 하자. 뭐 햄버거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추첨을 하자. 그렇게 허용하는 것은 그러므로 seems like 뭐처럼 보인다? necessary가 뭐냐면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대요. 필수적인 것. 필요한 것. 자, 뭐에 대해서죠? impartial이니까 공평한 집단적인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대. 아, 그러면은 lottery가 여기서 핵심 소재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공평한 집단적인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피자냐 햄버거냐 이런 지금 동점적인 상황에서 복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익명성과 중립성 하나를 어기고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어기면 안 되니까 복권, 그러니까 추첨을 하자는 거죠. 제비뽑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야 뭐다?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결정론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공정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추첨이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글에서. 자,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정말로 강조하는 거고요. 자, 대부분 가장 이제 흔한 deterministic, 결정적인 사회적 선택의 어떤 기능들, 규칙들, functions. 자, 뭐와 같은 거냐면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밑에 이제 주석이 나와 있는데요. Plurality rules가 뭐냐면 이게 지금 다수의 법칙이잖아요. 즉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최다 득표제죠. 그러니까 많은 득표를 한 것들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가장 흔한 결정적인 규칙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유일히 결정적인 거예요. 뭐뭐 하는 한 동점 상황이 없는 한이에요. 동점 상황이 없는 한. 즉 동점이 없으면 그러니까 의견이 완전히 1대1로 같지가 않을 때 가장 흔하고 결정적인 방식이 뭐냐 봤더니 최다 득표제라는 거죠. 최다 득표제는 뭐 51대 49만 되어도 이 51에 대해서 선택을 한다는 건데 1대1 상황에서는 근데 이게 단점 1대1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죠. 이 최다 득표제가 동점인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타이가 묵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동점이거든요. 무승부거든요. 라는 뜻도 있어서 동점이라는 상황이 없는 한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동점인 상황이 없는 한 오직 그게 결정적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동점인 상황인 경우에서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동점인 상황은 위치가 받는 거고, 보통 이제 resolved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자, drawing on what은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이 제비뽑기거든요. 이게 단어 자체가. 즉, 이 제비뽑기라는 단어가 뭐가 패러프레이징 된 거죠? 아까 러널리스가 이제 패러프레이징 된 거죠. 이거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또 해결책이 나온 거잖아요. The use of ruralist. 똑같은 단어 또 나왔잖아요. 자, 추첨을 사용한다는 건, 자, 누구를 뽑는 점에 있어서죠. The selection of officials. 공직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추첨을 사용하는 건 아주 흥미롭게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The world's first democracy in Athens. Athens가 뭐냐면 아테네에서죠. 아테네. Athens가.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첫 번째 최초의 그 디모크라시, 민주주의가 이제 이루어졌던 때로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도 지금 추첨을 사용했다라는 게 예시고요. 그 아테네에서 외열이 받는 거. 그 다음에 이때 이 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추첨이죠. 추첨을 사용하는 거. 제비뽑기. 자, 그것은 폭넓게 이제 간주되었죠. Principal characteristic of democracy.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중요한 특색이 되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얻었다는 건데, 점차적인 관심을 얻었죠. Political Science, 그러니까 정치 과학에 있어서도 이제 중요한 관심이 되었다. 제비뽑기가 추첨이 점점 중요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빈칸 부분은 결국에 지금 두 가지 선택 상황이 있을 때 아까 제가 예시 들었잖아요. 피자나 이제 피자 선택할지 햄버거 선택할지 인데 두 명의 사람이 있고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두 명 다 다른 선택지를 선택을 했다면 동점인 상황이죠. 그럼 이랬을 때 자, 피자 선택하자. 그러면은 햄버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자, A가 고른 거 선택하자. 그러면 익명성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익명성과 중립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그게 뭐다? 추첨이다. 이게 결정적인 방식이 될 수 있고 공정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첨을 통해서는 동점인 상황일 때는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예, 이 글의 이게 핵심이고요. 자, 그래서 빈칸 부분은 지금 추첨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1번부터 한번 선택지 볼게요. call for 요구하는 건데. 자, 랜더미제이션이 뭐냐면은 랜덤하죠. 혹은 다른 민스가 여기 수단이거든요. 자, 타이 브레이킹은 뭐냐면 동점을 깨는 것. 타이 브레이크니까 동점을 깨는 것, 동점을 무마시키는 것에 대한 다른 수단이나 혹은 랜덤화, 그것을 이제 요구할 수도 있다. 이게 정확한 정답이죠. 아까 이제 이게 지금 랜더미제이션이 뭐냐면은 이 랜덤화가 당연히 이제 추첨이 되겠고 다른 수단도 지금 추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비뽑기나 추첨. 그래서 지금 1번부터 해결책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2번, 3번, 4번, 5번 요것도 한번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demonstrate, 자, 보여줄 수 있는데요. How impartial selection could be invalidated. invalidated는 지금 무효화되다. 그러니까 공정한이죠. impartially. 공정한 선택이 무효화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본문은 무효화가 아니고요. 추첨이 필요한 거예요. 무효화라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요. 추첨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necessitate가 필요하다인데 deterministic systems, 결정론적인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다. selecting voters blindly, 맹목적으로 이제 유권자를 뽑는 결정론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내용 자체가 이상하고 이 본문과 반대죠. 왜냐면은 본문은 결정론적인 시스템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뭐가 필요하다? 추첨이 필요하다. 라는 게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rely upon neutral agents. 여기서 중립적인 에이전트, 사람들한테 의존해야 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죠? establish clear selection guidelines. 그러니까 중립적인 에이전트가 가이드라인을 세우기 위해서. 본문은 지금 에이전트가 중립적으로 정한다가 아니라요. 에이전트,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첨이라는 규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핵심이지. 중립적인 에이전트가 필요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문장이고. 자, 5번.
지금 require understanding 어떤 이해가 요구되어지는데요. 무엇에 대한 unpredictability가 뭐냐면은 예측 불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inherent는 당연히 민주주의에서 고유한 예측 불가능성을 이해해야 한다. 너무 추상적이고 일단은 불확실성에 대한 일반론이 아니고요. 동점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unpredictability가 이제 잘못된 내용이고 이것이 아니라 동점 상황에서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추첨을 사용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고요. 정답은 깔끔하게 1번이 되겠어요. 됐나요? 자, 화이팅 하세요.